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은 진짜 강한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미국 시장이. 시장이 네. 사실 뭐 경제도 그렇고. 예, 나스닥 9일째. 9일 연속 상승. 8일인가요? 8일 맞을 거예요, 아마. 8일인가 9일인가. 아무튼 그 정도. 하여튼 하여튼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다. 무지막지하게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예. 어제 아틀란타 여는 GDP 나온 것도 보셨어요? 그것도 또 높게 나왔어요. 2%? 맞아요. 4분기 성장률 약 2% 정도? 아니 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강한 겁니까? 참 강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진짜. 근데 사실 이제 주식 시장이 올라갈 때는 지금 미국 시장처럼 올라가는 게 네. 가장 좋죠. 네. 올랐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너무 큰 변동성을 주면 너무 이제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찔끔 올라가니까 너무 이제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최근에 또. 그러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추워졌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100억의 꿈님께서 더현대 산타 마을 잘 꾸며놓은 것 같던데. 맞아. 내일 아침에. 예. 내일 아침에 그 더현대가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중앙이 이렇게 천장까지 뚝 뚫려 있어요. 거기다가 그 천장까지 이어지는 트리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때 박종훈 팀장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산타 마을 만든다. 산타 마을. 그게 내일입니다. 내일이요? 네, 내일. 지금 안 하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 저희 기자가 가요. 그래서 네, 류종훈 기자가 아마 가서 네. 영상을 좀 찍어올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들 정말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이번 그러니까. 주말에 또. 그러니까요. 혹시 여유 되시는 분들 오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옆 건물이 저희가 있고요. 여긴 못 들어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스캔이 안 찍혀가지고 못 들. 방송 못 할 뻔했어 사실. 지금. 기계가 못 읽어 내 스캔을. 그랬구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된 이야기들 한번 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도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또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물론 저희 글로벌 라이브가 늘 주식만 얘기하지 않죠. 네. 많은 이제 글로벌 미국의 어떤 시장 트렌드까지도 같이 또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저희가 코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다양한 이야기 또 재밌는 이야기 또 도움이 되는 이야기 이런 부분을 제가 또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뉴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라이브 뉴스 보게 되면 먼저 오늘 미국 주식의 체크 포인트를 또 정리를 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한번 업데이트 한번 하고 우리 글로벌 라이브 또 봐야겠죠. 자, 미국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을 했어요. 나스닥 연속 8일 상승을 했고요. S&P 500과 다우는 7일 연속 상승을 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 최근 참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가는 수요 둔화로 인해 3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77불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에 대한 압박, 인플레이션 압박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리비안이 2023년 생산 전망 상향을 했어요. 그리고 3분기 손실을 좀 축소를 하게 되면서 오늘 리비안과 루시드의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그러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제가 아까 체크를 좀 해보니까 리비안은 장전, 그러니까 프리마켓에 4% 정도가 좀 상승을 했고 루시드는 또 그 반대로 또 4%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루시드는 최근에 주가가 워낙 안 좋아서 뭐 그 다음 줄이죠. 루시드가 실적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또 인도량 가이던스를 또 하향 조정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문제겠죠.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쿠팡 3분기 매출 급증했습니다. 21%. 근데 활성 고객 수가 증가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또 프리마켓에서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를 하회를 했지만 쿠팡의 어떤 기업단에서 그냥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그러한 매출과 활성 고객수 증가 그리고 앞으로 향후 또 많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쿠팡을 투자를 혹시나 하셨던 분들은 또 모르겠어요.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하락하기 때문에 뭐 좀 짜증 나실 수 있겠지만은 쿠팡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회복하고 있지 않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쿠팡이 1년 전쯤이었었나요?
처음 흑자로 전환했을 때 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가가 과연 $19, $20까지 올라간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 이후에 지금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오늘 이어가고 연간으로 올해는 연간 흑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17더라고요. 아쉬워요. 괜찮네. 아쉬워요. 알겠습니다. 아쉬워. 쿠팡이 근데 워낙 두들겨 맞아서 네. 사실 좀 고평가가 돼서 IPO가 됐잖아요,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적정 주가 차트 때까지 좀 기다리자 이런 어떤 시장의 흐름이 좀 있지 않았어요, 그때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쯤 되면 많은 또 분들이 쿠팡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사실 국내에서는 사실 제가 뭐 쿠팡을 좋아하고 제가 쿠팡을 대변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은 네. 이커머스만한 이커머스 회사가 있나? 네이버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있지만 네이버. 이제 여러 가지 그 새벽 배송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이제 어떤 포인트 적립이나 이런 거 그렇죠. 봤을 때 네. 쿠팡이 정말 편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참 뭐 국내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뉴스 보게 되면 자, 위워크 창업자가 누군지 아시죠? 아담 뉴만. 자, 위워크 파산을 보고 실망스럽다라는 얘기였어. 내가 안 갖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화가 나가지고 갖고 나왔습니다. 지가 그래놓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화가 나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자,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위워크에 대한 또 이슈가 이제 여러 잡음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은 이게 또 이렇게 이어지면 어떡하나라고 걱정이 돼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숙박업 파업이 예상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숙박업이 파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뭐가 있나? 그렇죠. 뭐 여러 내부적으로 제가 조금 파서 봐야겠지만은 네. 제가 이제 헤드라인만 좀 가지고 나왔고요. 사실 라스베가스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호텔이 또 한 그 스트릿 네. 안에 네. 이제 있으면서 아마 가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 모노레일이 또 이제 호텔별로 이렇게 연결이 좀 되어 있고, 그래요? 예, 하나의 유니버스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라스베가스 숙박업이 만약에 파업을 한다. 우리가 호텔, 모텔, 뭐 인, 네.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치면 여관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인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서 만약 파업이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 근로자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또 앞으로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웨르부시 댄 아이브스가 내년 미국 시장은 기술주 시장이 될 것이다. 또 물론 댄 아이브스는 또 기술주 좋아하시죠. 그렇죠. 예,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발언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시장을 또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닌텐도 실적이 아주 괜찮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CNBC랑 블룸버그에서 지속적으로 좀 다루고 있어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 공매도 이슈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많은 쇼커버링이 좀 돌아가는 순환매가 좀 보이고 있어서 좀 오늘 또 게임주에 좀 몰리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뭐 국내 시장 게임주도 급상승했고 그 외국의 뭐 닌텐도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게임 회사들이 정말 최근에 좋지 않았었는데 이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시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올림푸스라는 코드명으로 AI 모델 훈련을 위한 팀을 구성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아마존이 사실 AI 모델에 대해서 많이 조용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아마존은 좀 예전에 그 알렉사 그 부서를 사실 폐지를 했었어요. 옛날 네. 구조 조정하면서 다른 부서와 이제 병합을 시켰는데 다시 이제 올림푸스라는 코드명으로 이제 이런 팀을 구성했다고 하니 또 어떤 이제 AI 모델이 나올지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다음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재밌는 모습. 자 에어팟과 위조품들. 제일 왼쪽이 에어팟이에요. 에어팟. 네. 자 이거를 지금 에어팟을 스캔을 뜬 거예요. 스캔. CT네, CT. CT 촬영한 겁니다. 네. 자 제일 왼쪽이 에어팟인데 나머지 오른쪽 거 두 가지가 위조품들이에요. 네. 에어팟을 똑같이 따라한 위조품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CT 촬영이 나오면서 뭐 안에 있는 구성품이 벌써 빈 공간이 좀 보이죠. 오른쪽 보게 되면. 예, 그래서 이거를 누가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또 이걸 보고 네. 안 갖고 나올 수가 없죠. 밈. 야, 그렇죠. 베스트 댓글. 베스트 댓글. 예, 베스트 댓글 제가 2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숫자로는 정말 1,400이 넘는 좋아요를 누른 이런데 자 제가 간단하게 해석을 했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 알리익스프레스 고객 위조품 서비스에서
스캔 자료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를 네. 하나의 타겟으로 잡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고객 미조품 서비스 센터에서 아이고 스캔 자료 해줘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그 베스트 댓글의 댓글이요. 대댓글인데 알리익스프레스는 최소 자기들은 위조품 판다고 정직하기라도 하지. 네. 아마존은 창피한 줄도 모른다. 그냥 위조품 판다는 거야. 아마존에도 위조품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쿠팡에도 있어갖고 그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에 있는 이제 소비자들은 야 아마존은 이 위조품 판다라는 것을 얘기도 안 하고 본인들은 창피한 줄도 모른다. 네. 알리익스프레스는 자기네들은 위조품 한다고 정직하기라도 하지. 이런 얘기가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 이거는 4,200개가 넘었어요. 스캔하는 기계 어디서 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알리에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네. 스캔하는 게 어디서 살 수 있냐? 네. 나 너무 사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그 밑에 왜 알리익스프레스에 한번 당했냐? 자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네. 이러한 뭐 미조품들을 정말 많이 파는 그런 이미지로 미국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하나 더 있잖아요. 테무. 테무? 몰라요. 알리테무. 요즘에 알리테무. 네. 테무도 그런 데인데 보면은 예. 되게 좋아 보이는 그 줄자 같은 게 있어요. 예. 줄자가 어떤 식이냐면 줄자에서 레이저 포인터가 나와서 뭐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줘요. 그러면 이게 수평 맞는지 뭐 이런 걸 보여줘. 이걸 수평에 맞게 막 측정하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거리 측정되고 막 줄자도 있고 한데 뭐 1,600원? 뭐 이래. 그러니까 이게 진짠가? 그러니까 이거 무서워. 사기도 무섭고 네.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라 알리랑 테무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점유율은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그 해외 직구 그 무역 수지라고 해야 되나? 그 무역 수지도 지금 적자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 야 이거 메타방만 재밌어하는 것 같다. 저만 웃으니까. 저는 너무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다른 분들도 즐겁게 재미없었나?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는 2024년도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예상치 순이익의 면에서 이제 비교분이 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게 되면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인데 2023년에 12.7%에 대한 어떤 순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네. 근데 2024년에도 12.1%를 예상을 하고 있다. 네, 빨간 부분입니다. 그 다음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리메이닝 493. 그러니까 남은 종목 493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들은 지금 이번 2023년에는 마이너스 4.1인데 내년이 되면 마이너스 4.8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고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1.5인데 내년 되면 1.9% 하락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이 올해보다는 더 안 좋은 시장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전반적인 의견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그래도 높은 성장률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치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을 좀 보시는 분들은 아마 뭐 기술적 지표 차트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다운 트렌드를 벗어난 나스닥 지수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놨어요. 자, 그래서 이 선을 뭐 연결해 보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실제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트레이더들이. 네.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게 뚫고 올라가게 되면서 아이고, 야, 이제 이 나스닥 지수가 하방의 압력을 좀 벗어나서 다시 상승장이 연결되는 게 아니냐. 최근에 또 급격하게 올라왔거든요.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올타임 하이 찍은 종목들이 최근에 좀 나왔다라는 것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속속 나오고 있는 ATH 올타임 하이 종목들을 제가 대표적으로 4종목만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올타임 하이를 좀 찍은 게 있어요. 네.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모르시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 정도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4종목만 갖고 나왔는데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해서 올타임 하이를 찍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월마트는 사실 최근에 올타임 하이를 찍고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사실 이런 최고가를 찍게 되면은 그 모멘텀은 좀 살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또 매매를 하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의 어떤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놉시스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올타임 하이를 좀 찍고 있고 또 재미있는 거는 페라리가 또 올타임 하이를 지속적으로 찍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한국에서도 페라리가 정말 많이 보이고 있는데 예, 돈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나는 언제 탈지 모르겠지만 다 법인차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다 이제 녹색깔. 그러면은 네. 맞아요. 녹색깔 그거 연두색 해야죠. 그러면 저도 그냥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예. 그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는 52주 신고가 저는 올타임 하이는 아니고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는 기업들도 좀 있어서 그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화면 보시죠. 자, 바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종목도 꽤 많이 나옵니다. 오. 예. 그래서 52주 신고가죠. 52주 신고가 올타임 아니고. 올타임 아니고. 예. 근데 52주 신고가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니까. 자, 이 종목들도 상당히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이죠. 보면은 어도비. 지금은 시가총액 순위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도비 있고 그리고 서비스나우, 서비스나우, 우버가 우버 요즘에 어느새 좋았어. 우버가 52주 신고까지. 지금 저점 대비 100% 올랐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웰타워 저거는 이제 그 뭐였었죠? 요양원. 네, 그 저기 리츠. 리츠. 웰타워. 그리고 누홀딩스. 예. 저 이 시간에 누홀딩스 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브라질 남미 지역의 어떤 핀테크 기업이죠. 여기는 또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하게 됐었다는 그 기업. 네. 이런 기업들도 사실 좀 가민이 왜 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민 요즘에 괜찮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 이제 애플워치도 물론 좋지만은 그 레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가민이 훨씬 더 센서가 좋고 더 활동할 때 더 편하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 또는 뭐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 뛰시는 분들 마라톤 하시는 분들 정말 다양하게 이제 다 이게 뭐 측정하게 돼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인기가 많죠. 예, 좋아하시는 분들 저것만 써요 또. 예, 다른 거 안 쓰시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메인으로 제가 좀 가지고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 뭐 주가와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제 트렌딩 나우라는 CNBC에서 많은 이제 미국의 어떤 트렌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뉴스인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냐면, 자, 이제는 나의 건강과 휴식을 회사 대표에게 알리는 시대다라는 제목을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이 제목만 보게 되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럴 수 있는데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뭐 기사 내용을 조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문조사에 좀 따르면요. 사실 사람들이 일생 동안에 직장 떠나는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직장 그만둘 수 있잖아, 사실. 근데 이제 그 직장과 직장의 그 사이 동안에 내가 이 경력 단절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겁을 먹다 보니 내가 혹시 경력 단절이 만약에 보여지게 되면 그 다음 직장에서 나를 좀 뭐랄까 좀 게으르고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이러한 어떠한 프레임이 좀 씌워져서 이렇게 내가 그 다음 직장에 얻는 데서 너무 불이익을 내가 좀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력 단절을 할 때 그 일했던 기간이나 경력을 내가 못했을 때에 그 기간을 막 단축시키려고 일부러 뭐 여러 가지 일을 이때 했다라는 거를 막 증명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경력 단절에 있었던 그 구간을 건강과 휴식 또는 나의 꿈을 위해서 공부를 했고 또 다른 뭐 육아를 했고 이러한 부분을 넣는 그 기능을 넣었다 합니다. 예, 링크드인에서. 예, 그 부분을 왔는데 그럼 이 안에서 너는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것으로 그 고용주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나 자신을 좀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과정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커리어 브레이크라는 요 부분을 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자, 2022년에 직원 23,000명을 대상으로 링크드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거의 3분의 2가 어느 시점에 있어서 경력 단절이 나왔고요. 23,000명 중에 그 35%는 향후 또 경력 중단에 나는 경력을 약간은 중단할 마음이 있다라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30년 동안 쉬지도 않고 일을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그것인데 사실 그 경력 단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노이로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좀 내가 좀 불이익을 받을까? 예, 그래서
사실 같은 해에 2022년에 보게 되면 링크드인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풀타임 육아부터 여행 또는 우리 부모님이 좀 돌아가셨다든지 내 배우자가 뭐 또 불이 이제 또 사별을 했다든지 네. 또는 이사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이유 중에 뭐 대표적으로 13가지 이유로 자신의 프로필 작업 기록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경력 단절을 표시할 그런 기능을 출시했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링크드인의 부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기능을 위해서 통해서 후보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회사를 이제 들어갈 그분과 채용 담당자죠. 그 둘 사이에서 더 쉽게 공개 대화를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네. 너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인생을 내가 살아왔고 나는 이러한 내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이 회사에 잠깐 쉬고 나서 난 이 회사에 내가 지원을 했고 네. 자 이러한 일들을 이제 같이 대화를 하기를 위해서 나는 이런 기능을 넣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이 그냥 공백을 두는 것보다 사실 이게 훨씬 더 깔끔하다. 이것이 사실 현대 인력의 현실과 훨씬 더 일치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약간 일을 하다가 잠시 좀 뒤로 물러날 그런 시기가 잠시는 있잖아요. 네.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솔직한 그러한 고용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 동남아시아 6개국의 25세 이상 근로자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는데 이 경력 단절을 한 가장 큰 이유에 있어서 건강과 복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직업 전환 그리고 그 외에 여행, 자녀 양육 그리고 타인 돌보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경력 단절이 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실제로 그 고용주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트렌드, 그런 문화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경력 단절을 이 기능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상위 5개의 나라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1위는 이제 미국이고 2위가 이제 인도, 3위가 이제 영국, 4위가 독일, 5위가 프랑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선진국들에 있어서 이런 경력 단절 이거 너무나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경력 단절 사유 순위를 봤어요. 1위, 2위, 3위를 봤는데 첫 번째로는 그렇죠. 육아입니다. 육아. 그렇죠. 네, 저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육아를 한 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라고 그러니까. 물어보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1위 그 아주 그냥 독보적인 육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뭐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라고 돼 있는데 뭐 개인을 위한 어떤 뭐 공부나 그런 개인에 대한 투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로 퍼스널 골 퍼스신데 이것도 개인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그게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 있고 네. 내 삶을 조금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어떤 이유로 1위, 2위, 3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6천 명을 대상으로 지금 그 싱가폴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부근에 있는 그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가장 밑에 있는 것이 가장 많은 수의 이유다, 사유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맨 밑에 있는 것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 전환, 그러니까 직업을 이제 옮겨가는 과정에서 경력 단절이 있었고, 네. 두 번째가 이제 건강과 휴식, 그다음에 여행, 육아, 그다음에 개인 목표 성취를 위해, 그다음에 학업, 돌봄, 해고, 이사 이런 순으로 이게 쭉 이제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하나의 사유나 하나의 기능으로서 그것을 고용주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아쉬운 게 있죠. 예, 이거 왜냐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아직까지도 내가 이제 공개를 이런 트렌드가 있었어? 그럼 난 좀 공개도 나도 해야지라고 하지만 이게 고용주 입장에서는 네. 여전히 싫어한다는 거야 또. 아직은 이 개선 자체가 조금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해서 이제 코치분들 아주 전문가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내 상황에 공감하지 않는 회사는 내가 일하고 싶지 않은 회사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지 않는데 내가 이 회사를 뭘 믿고 내가 일을 하겠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 프로필을 보는 사람이 내가 단순히 경력과 직위를 모아놓은 것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좀 바란다. 이렇게 좀 나 자신을 좀 알아달라. 네. 이러한 어떤 뉘앙스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떤 얘기냐면 아마도 기업에서는 몇 달 이상 휴가를 낸 사람이 원하는 추진력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할 것은 사실이다. 고용주 입장에서. 네. 너는 쉬었으니까 이게 내가 우리 회사가 좀 괜찮은데 돌아갈까? 이 사람을 뽑으면? 이런 약간 우려는 좀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런 얘기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떤 이제 이 직업 그 코치분이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CFO가 되려고 하는 소규모 회사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회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회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에 대해서는 너무 좋지. 너 어떻게 살아왔니? 네. 내가 좀 알고 싶기도 하고 네. 예, 이러한 부분을 좀 듣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자 여기 이제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 자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니? 이 사회에서 예스가 22%밖에 안 돼요. 네. 예. 그러면 너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라는 거 넣는 이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하면 예스가 92%입니다. 왜냐면 다들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야.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앞으로는 어떤 고용주 입장에서의 트렌드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력 단절에 대해서 공개할 것인가, 공개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우려가 있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는 분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말 30년간 일하셨던 네. 그러한 이제 엔지니어셨어요. 자 오랫동안 일하셨는데 약간의 치매가 오신 거예요. 나이가 드셔서 네. 치매가 오셨는데 나는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이제 바이크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찍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에 내가 취직을 하면서 나는 이런 부분을 같이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분께서 여러 이제 인터뷰를 진행했던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치들의 이제 조언들이 좀 나오죠. 뭐 아까 말씀드린 거와 뭐 비슷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고용주들은 그래도 now more flexible 하니까 그래도 좀 더 유연해졌다. 과거보다는. 자 이러한 얘기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력서 공백을 진지함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다. 현대 생활의 복잡성과 기술 개발의 다면적인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되면서 자, 오히려 높은 수준의 자기 인식과 개인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번에 경력 단절에 대한 어떤 기능을 넣는 것이다. 자, 이렇게 또 평가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링크드인에서 이 기능을 지금 넣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링크드인은 또 마이크로소프트 거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빠지는 곳이 없네요. 다 있어. 다 있네요. 합니다. 예. 없는 게 없군요. 어제는 올타임하이 찍었습니다. 올타임하이 예. 찍고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미국의 트렌드도 한번 보시면서 미국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나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쉰 건 아니다. 그리고 그걸 사회에서 좀 인정해줘야 된다. 그렇죠. 어떠세요?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뭐 완전 찬성이죠. 사실. 이게 사실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게 맞을 것 같고 또 내가 사업자 입장이 되면 또 그게 약간 마음이 달라질 것 그렇죠. 같기도 한데 어떤 합의점이 좀 필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트렌드가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니까 그 현상은 받아들여야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제가 요즘에 자동차 전기차 얘기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의 성장률은 좀 둔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오늘 보여드릴 표는 뭐냐면 중국의 그 10월 자동차 판매 대수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토탈 세일즈 중국입니다. 이건 중국 내부고요. 200만 대 정도 한 달에 200만 대 정도 판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뭐 150만 대에서 200만 대 사이잖아요. 미국이 그냥 아주 대충 대략 잡아서 미국이 한 달에 한 300만 대 정도 팔거든요. 중국은 한 200만 대 정도 팝니다. 한 달에. 네. 예. 그 경제 규모를 생각해 보면 중국 굉장히 많이 파는 거죠. 그러네요. 네, 굉장히 많이 파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그 초록색이 NEV라고 해서 친환경차입니다. 여기에는 순수 전기차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된 건데 딱 보면 그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우리 감색이 뭐 남색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내연기관. 내연기관. 예. 내연기관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그 친환경 차량의 증감에 따라서 전체 판매량이 좌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만큼 그 중국 내에서도 친환경 차의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걸 또 확인시켜 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 내에서 전체 판매량 가운데 오일 내연기관차의 비율과 그 다음에 친환경차의 비율을 보여주는 건데 뭐 예전에 불과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내연기관이 거의 90몇 %를 차지했다면 지금은 60%대 그리고 친환경차는 거의 40%대까지 올라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친환경차가 이렇게 많이 판매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전기차보다도 요즘에는 최근에는 그 하이브리드가 중국에서도 좀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경제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호하면서 중국 전기차도 약간은 그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테슬라를 봐야 되니까. 예. 근데 테슬라는 아마 숫자는 다들 보셨을 텐데 월별 분기별 판매량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좀 긴 시계열로 보면 지금이 어떤 상태구나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서 이걸 준비한 거거든요. 네. 지금 그래프에서 빨간색이 올해입니다. 그리고 남색이 작년이고요. 하늘색이 이제 재작년 2021년이라고 보면 되고 월별 판매량을 보여주는 거니까 보시면 빨간색이 뭐 이렇게 1월부터 2월, 3월, 뭐 4월 약간 줄었다가 다시 5월, 6월 증가했다가 7월 조금 7월 줄어들었다가 뭐 8, 9, 10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10월을 보시면 2020년과 2023년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요. 판매량이 전년 대비 0.6%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예. 테슬라가 미국에서는 저희 중국에서는 예.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한 2.6%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는 중국에서 그 하일랜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모델 3 하일랜드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나오기 직전에 사람들이 어차피 새 차 나올 건데 라고 하면서 구매를 미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면 확실히 성장률은 좀 중국 내에서도 좀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순수 전기차보다는 약간 하이브리드 쪽으로 중국 내에서도 선호도가 약간 돌아서고 있구나라는 점이 보여서 예. 오늘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네. 그리고 차는 차고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게 첫 번째가 그 52주 신고가 기업들이었잖아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 52주 신저가. 신저가? 이건 피해라. 이게 신저가 기업들은 더 오래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신저가 기업은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좀 눈에 띄는 것도 있어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뭐 에어 프로덕트 이런 거 이거는 사실 뭐 좀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는데 이거는 별 의미 없을 것 같고 바로 아래 에스티로더. 에스티로더가 지금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주 신저가. 야. 포티넷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던 보안기업 이거 보안 크게 떨어졌었죠. 그렇죠. 52주 신저가로 갔고. 아니 모더나. 오히려 네. 저런 데서 기회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기회는 있겠죠. 네. 포티넷 같은 거는 사실 네. 보안 기업인데 그렇죠. 보안 기업이 앞으로 향후 매출이 없을까?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요. 네, 더 좋아지겠죠. 근데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은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언제 다시 올라가냐에 절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절대 모르죠.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예. 물론 이거 나는 뭐 모르겠고 한 10년 뒤면 난 뭐 상관없어. 이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조금 당분간 좀 지켜봐야 돼요. 에스티로더가 신저가라는 것도 참 이것도 놀랍습니다. 참 놀랍네요. 거의 300달러인가 400달러까지 갔던 에스티로더가 예. 지금 중국 때문에 지금 이렇게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예. 사실 중국 관련된 거 되게 많습니다. 예. 이거 밑에 보시면 염차이나, 피자헛하고 그 뭐죠? 피자헛하고 세 개 브랜드 있는데 그 세 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기업들. 제가 이거를 많이 갖고 온 건 앱티브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모더나도 눈에 띄고 제가 이걸 좀 길게 들고 온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앨범알, 그 다음에 SQM 이거 다 리튬 광산 기업들이잖아요. 리튬 가격 하락하니까 이들 기업도 지금 52주 신저가 기록하고 있고 요즘에 중국의 태양광 패널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미국 태양광 기업들도 되게 안 좋거든요. 엔페이지 에너지도 그렇게 이게 그 태양광의 테슬라라고 불렀던 그 기업이었었는데 엔페이지 에너지도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여드린 이 기업들 다 좋은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좋은 기업들인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는 꽤 오랫동안 좀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참 우리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시간이 좀 오래.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